예산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전년도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못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뭐, 과장님들이 새로 만약에 관련과를 부임하시면 그것들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의장님 답변이 안 나왔으니까 따로 그냥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자체협력사에서 대협력 사업이 그 외국 관계되는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불용액 단계는 별도로 보고를 좀 별도로 좀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군청만 무선 인터넷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법규가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금 무선 인터넷을 뭐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청에서는 여러 가지 법규가 걸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 군이나 시에 가서 보면은 모든 공공 와이파이가 다 돼. 공공 와이파이가 안 되면 뭐 어떤 도안이죠. 그건 도안 문제고. 파악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이 있는데 또 구매를 하신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기가 된 다음에 하시면 좋을 텐데 미리 하신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주요 관광지라든가 그런 데 있다 보니까 선호도가 높아서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요. 24년으로 만기잖아. 네. 만기 될 쯤에 해서 이거를 하시면은 이게 겹치지 않아도 좋을 텐데 만기 되기 전에 미리 하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건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측면에서. 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결혼 이후에 출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출산 휴가나 아니면 또 출산 이후에 육아를 하게 되면 육아 휴직을 하게 되죠. 네. 엄마나 아빠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네. 그런 과정에 있어서 투인 배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뭐 아이들에 대한 뭐 출산장려금 아니면 뭐 보육비 지원 이런 거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방향과 맞물려서 직장에서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직에 있어서 다른 직원한테 부담을 주면서 내가 이거 휴직을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육아에 전념할 수 없는 그런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혹시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면 좀. 육아 휴가를 가면은 그거를 이제 업무 대행을 다른 직원이 하게 네, 되죠. 지정을 네. 하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모든 것을 그렇게 금전적으로 풀어가시려고 하는 게 저는 안타까워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아니, 그래서 인력 수급이 먼저 이렇게 되어야지. 아니, 금년도에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그 인력 그 특수시책에 그 사항을 아까 언급을 드린 게 금년도에는 사전에 그 조사를 해서 그 인력 뱅크에서 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늘 말씀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었거든요. 제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기대하고요. 분명히 그렇게 되셔야 될 겁니다. 정원의 인원이 보건소. 보건소요? 네네. 정원의 인력이 57명이에요. 근데 이제 정원의 인력이 이렇게 과다하다는 것은 인력 수급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 이후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좀 알고 들어오셨으면 더 좋아하실 것을.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간 선택 임기제에 대한 인사가 두 분이 있어요. 시간 선택제 임기제. 네. 시간 선택제 임기제는 원래 이렇게 인사 발령이 다른 곳으로 나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공고를 낼 때, 모집 공고를 낼 때 근무지와 어떠한 일을 할지 벌써 공고의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과가 변경돼서 인사를 한다는 것은 공고를 냈을 때 그 내용과 다른 업무로 전향된다는 뜻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 정기 인사 때 그 시기가 맞춰져서 같이 인사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근데 저희가 질문 포인트하고 좀 다른데 시간 선택제 임기제는 그러니까 공고를 낼 때 사람을 뽑기 위해서 공고를 낼 때 어떤 일을 할지가 정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안전재난과에서 뽑았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여기 보면 소속이 안전재난과인데 근데 인사를 건설과로 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업무와 다른 일을 맡긴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원래 시간 정책제 임기제는 인사이동을 인해서 이렇게 업무를 바꿔주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 않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별도로 파악해서 그 주민리에 150가구 이상이 늘어난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주민들 위에서 이장님이 그 업무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계리에서 2계리로 분리를 한다고 그런 그 움직임이 있어요. 장애자 공무원 채용하는 요구가 있죠. 네. 가평의 그 장애자를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쿼터가 몇 명인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가지고요. 쿼터가 얼마나 됩니까? 5%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부족해서 장애인 채용 공무원이 부족해서 금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못한 거에 장애인 채용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페널티를 우리가 돈을 나가고 있거든요. 금년도부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토토제의 명수에 맞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수가 좀 더 파악 못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애자 쪽으로 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한 5분 정도 5분 정도가 계시는데요. 채용 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널리 홍보해가지고 그 소외된 그런 그 계층에 있는 분들도 당당하게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는데 홍보를 좀 기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혜권은 다 해결됐습니까? 이제 사용 정보 모임에서 수용도가 준비되고 준비됐습니다. 그럼 주민들하고 원만히가 일부 타결이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서하고 작년에 어떤 협의가 있었지요. 네. 혹시 진행 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한 640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유상 사용 허가를 해줬습니다. 지금 해주고 이제 도에서 그 건축하고 이제 철거를 진행하면서 그 건축을 이제 진행하는 될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그럼 철거는 언제쯤? 그거는 이제 도에서 추진한 건축 설계하고 맞물려서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거기까지는 우리가 거기까지 지금 진행된 사항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의 행정적 절차 이행 사항을 소방서에 통보를 해줘야 예산하시는데 그런 조치가 아마 실활력 사업으로 농업정책과와 안전재난과 사항이 서로 아마 미루는 모델에서 두 국가가 빨리 협의를 해서 빨리 센터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문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에서 쓰레기를 치워주려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화재났을 때 폐기물 처리 비용이 거의 1,000만 원 가량 나오더라고 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걸 연구하셔가지고 가평군에서도 화재 발생 시 이 폐기물 처리 비용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주십시오.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용 CCTV 구축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보니까 좀 11억 1,700만 원 들어있는데 이거는 지금 CCTV가 뭐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뭐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를 뭐 CCTV가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이 수요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은 이 정도 됩니까? 아니면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되는 이게 전년도에도 제가 똑같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좀 더 많은 것을 좀 여기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잖아요. 그죠? 신규로 구축하는 건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예산을 증액할 생각은 없어요. 이제 매년 이제 주민분들께서 이제 요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지금 사실적으로 반영을 해주고 있고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또 증액을 해서 지금 계획은 없고요. 그 사항도 필요한 곳이 이 가평구 자체는 보면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인 뭐 설악이나 청평은 보면은 몇 군데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진해만 조금 돼 있고 좀 한적한데
특히 또 요새는 가장 좀 우려스러운 데가 보면은 공원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공원 산책로. 이 보면은 이 개천변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산책로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한두 개라도 좀 설치하는 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런 얘기가 드리고 가짜라도 좀 갖다 놓으면은 그 경각심이라도 있으니까 특히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예방을 하는 것도 가평국민을 위해서 우리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증액하는 거를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해가지고요. 예. 그 너하고도 협의해서 신규 다 설치할 수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도 않았던 하자보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축물에 있어서 하자보수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모두가 공감할 수 없는 하자보수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랑면 행정복지센터 10쪽에는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신축 건물의 그런 하자보수를 빨리 이행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 제고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좀 하자보수를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사업장은 사업장이고 우리 관내 공무원, 농협 공무원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평군의 외에 남양주, 춘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 공무원들도 주소 공기에 동참을 해주기를 국장님, 국장님 뒤에 계셔가지고 얘기가 안 되는데 이것 좀 공무원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가평군에서 또 새로운 과장님이 업무에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복지재단이라든지 시사협이라든지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보훈단체 회관 등등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관리하는 단체가 연간 다수의 민원 없이 그리고 법 테두리 외에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 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가평군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 부정책과의 존재 이유가 그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존재 이유를 잊지 않고 저희가 그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업무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설국리의 조금 전에 최종명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동형 장사시설 개선 작업이 있습니다. 55억 가지고 들어가는데 전년도 추석까지 해가지고 기간을 그 정도부터 꽤 제법 한 1년 가까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정희 팀장한테 제가 서라문에서는 관에 대한 불신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걸 한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진행사항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받고 면사무소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 용역 중인데 지금 용역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조만간에 저희가 대용역을 추진해서 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준비를 시켰어요? 그게 이제 무역분묘가 좀 조사가 좀 미비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가평군에서 이제 공동형 장산시설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위치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지켜볼 그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약속이고 여러 가지 그때 또 여러 가지 우리 여기 박정희 팀장 뒤에 있지만은 분란도 많았었거든요. 이 묘를 다시 폐해서 화장하라고 그러는데 가까스로 잠재웠는데 이게 다시 연기가 되고 그러면은 잊어버리고 나니까 나중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나서 설득을 시켰는데 다시 되돌이피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애시당초 그렇지 않았지만 사업 자체를 하지 말든지 하고 나서는 신속하게 추진하는 게 행정부의 집행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철공이한 주민들을 찾아뵙고 두 개의 대의로 추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면은 추진하면 거예요? 이거는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합니다. 그럼 여태까지 먼저 추진하다고 왜 쓴 거예요? 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잘 못 들었는데 다시 먼저 작년도에 추진을 계속 해왔잖아요. 영역을 줘가면서. 네. 그래서 확실히 됐었는데 아직까지 영역을 안 준 이유가 뭐예요? 용역을 안 주는 건 아니고 상태고요. 왜 공기사회는 아까 중지된 이유가 뭡니까? 무형분묘에 대한 그 입지조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 각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형 방사시설의 위치가 어느 쪽으로 갈지 그것 쪽을 보고서에서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동형 장사시설 문제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갈지 몰라서 중지가 됐잖아요. 그럼 현재도 아직 어디로 갈지 확정이 안 되어졌잖아요. 그럼 이게 확정이 돼야 이게 추진이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2월 말이면 용역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청평 같은 경우에는 소락 상면 도정이잖아요. 이제 청평은 자체적으로 훨씬 된다고 보고. 기본 차가 2대에는 대에 상도정 1대, 설악구 1대가 있어야 설악 없어도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정상화되는 걸 대비해서 이건 상반기 중에 그걸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정면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지어놓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를 원활하게 이 운영이 되려면 2대 정도를 해서 설악에 한 대, 상조정면에 한 대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여기 보면은 그 아래 보면 종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 1억 7,100이 있어요. 분해로 주문은 분해해서 마을도 주는 거 아니에요? 분해로 이렇게 많이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 1억 7천만 원이 전 분해로 지금 가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한 분에 상면이라고 그러면 상면에 얼마가 가요? 이게 지금 경우당 수에 따라서 저희가 나눴었거든요. 이건 좀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네, 도움드리겠습니다. 보고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노인대학은 어르신들이 입학을 하면 입학금 다 부담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얼마인지는 혹시 아시고 계세요? 그거 보통 한 5만 원 정도 못하고 기억하는데 작년에 5만 원 못했고요. 네. 네, 저도 1인당 5만 원으로 입학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부담률을 조금 올리려고 했더니 어르신들 반대에 붙여서 지금 뭐 자부담률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 이제 저희가 어르신 인구가 25%를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넘어섰죠.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끔 잘 신경 써드려야 될 일도 우리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노인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찬반 여론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건강한 삶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 것인데, 요즘 어르신들이 이제 그 노인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사후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강하게 원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또 비교를 하십니다. 클린대하고. 네. 거기는 또 보조금 지원까지 해줘가면서 이렇게 단체를 지원을 하고 있고, 어르신들은 그냥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형태라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저는 아니라고 마음이 아프다고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대학원도 원래는 없었는데 노인회에서 이제 노인대학을 졸업하시고 이분들이 또 추가로 더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노인회가 이제 대학원이라는 제도를 또 만들고자 하셔서 저희가 사실은 승인해서 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원 1학년 마치니까 또 1학년도 아쉽다 다시 2학년 해주시는데 이렇게 요구가 계속 이제 계속 다양해지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요번에 같은 경우 사실 여기 지금 우리가 확정이 된 이후에 계획을 갔었는데 이번에는 대학원이 사실상 해보니까 의외로 운영이 안 된다. 그러니 그냥
그냥 대학별로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서 하겠다고 사실 저희 건의가 들어왔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 이제 계속 여가라든지 어떤 그런 요구를 이제 해소하시려고 하는 건 있는데 조금 클린 대학처럼 이게 활성화가 되지는 사실은 않고 있어요. 마음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하고자 하는 의지는 많으셔도 건강상의 문제나 처음 시작과 이렇게 다를 수는 있는데 좀 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배려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조금 전에 이 8페이지인가요? 그 특수주택, 8페이지가 아니라 좀 끝자락에 가면 특수주택으로 청소년 보조센터 있었죠. 네네. 그런 사업들을 노인 사업팀에서 꼭 그렇게 해서 명백해 해버리지 말고 노인대학 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해서 졸업 이후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면 똑같은 사업이라도 충족을 시켜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만 디테일하게 맞춰주시면 그 욕구도 충족이 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도 되는데 거기는 안 됩니다 하고 또 이런 쪽에 이거를 또 우리가 또 새로운 사업입니다 하고 이렇게 내놓으면 어쨌든 이 사업도 우리가 해야 되고 한데 그 타결을 받는 쪽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원하는 건 안 해주고 왜 자꾸 다른 걸 하라 그래 이렇게 또 서로 부딪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발굴에 있어서 똑같은 사업을 해도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추고 어쨌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도 이용자들이라든지 욕구자들이 만족을 해야지만 그게 성과가 나는 거잖아요. 어느 기간에 어떻게 맞춰서 갈 것인지를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어떠실까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견에 저희가 또 반영을 해서 그 노인대랑 상의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대학의 보조 운영 지원비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있어서 좀 더 수요 조사도 해보시고 그래서 원하시는 쪽으로 이런 사업들을 조금 그쪽으로 연계해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마을에 관한 중고식은 아니죠? 예, 제가 코로나에서 작년, 재작년하고 거의 다 지금 중고식은 있습니다. 사용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대국 1위는 대국 1위 경무당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경무당은 사용하고 있어요? 마을에만? 제가 사용은 이제 어쨌든 중지인 거죠. 그동안 사용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지된 상태고요. 대국 1위 마을에서는 아직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국 1위 경무당? 예, 경무당. 그 음악역에 있는 거? 네, 그건 사용을 경무당.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공사는 아세요? 중공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으셨고요. 코로나로 이게 지금 중지를 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예, 코로나로 인해서. 중공사 같아요? 네네. 그거는 지금 코로나. 마을에는 아직, 예. 중공사가 아직 안 돼요? 예. 사실은 대구 2 마을회관에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경무당하고 마을회관하고 따로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경무당이 있는데 그게 그 지인도가 있습니까? 그 지인도에 그때 예, 그 마을에 저기 어디지? 다른 경무서인지 지금 그 도시과인가 해가지고 도로가 개설된 걸로 그 당시에 그거를 조건으로 저희가 그걸 지었거든요. 경무당. 거기에 주택이 하나 있어가지고 근데 현재 지인도는 없잖아요. 다른 쪽으로 들어가서 아직 그거가 안 된 것 같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집을 그게 내가 돼서 거기다 도로를 개선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은 이제 되는 걸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게 이제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도로를 확보해놓고 지금 경무당을 져야 되는데 경무당을 일단 져놓고 이제 지인도를 만들려고 그러는 그럴 텐데 아직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 해주시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다평군의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참여를 선포합니다.